경상남도에서 아파트 매매가 상승은 어디가 주도하고 있다? 창원이. 제가 창원 들어가는 거 되게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왜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기간 산업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기간 산업이 흔들리는데 가격이 오른다. 기간 산업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일단 1차적으로 수입이 감소되고 기간 산업이 흔들리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은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죠. 인구가 이동한다. 기간 산업이 흔들리고 그 대신에 그걸 대체해 줄 만한 다른 산업이 들어온다면 모를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인구가 이동한다. 그렇다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고. 근데 부수고 짓지 않는 이상, 멸실이 공급보다 많지 않은 이상은 어떤 일이 생겨나요? 공급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수요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원래 하락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르고 있죠.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경우예요? 보통 외지인 투기 수요가 들어오든가 건설사 집값 기울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들은 실수요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저런 거 되게 일시적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죠. 거기다가 똘똘한 채 바람이 분대요. 창원이 언제부터 똘똘한 채였어요? 인근에, 경남에. 뭐 이제는 뭐만 하면 다 똘똘한 채 갖다 붙이죠. 1억짜리 아파트에 돈 몰린다고서 10억 클럽 탄생하고 똘똘한 채 바람 분대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갖다 붙이고 있다. 똘똘한 채가 아니라 가격 띄우기의 결과물이죠. 1억짜리 아파트에 돈 몰린다. 1억짜리 아파트에 돈 왜 몰릴까요? 1억짜리 아파트면은 공시가격 같은 경우 1억 이하죠,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세에 안 맞추니까. 공시가격이 1억 이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주택자의 경우도 취득세가 1%로 적용이 된다.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데 몰리는 거다. 규제 지역 늘리는 거 말고 요런 걸 막아야죠, 요런 거. 1억 이하라면은 어떤 아파트들이에요? 공시가격이 1억도 안 나오는 거든? 사실상 그게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다주택이 가져가게 되면은 저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임대를 전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저것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번 달에 8개 도에 상승률이 늘어났습니다. 왜? 지금 경기도 부추기는 것도 있지만 지방을 더 부추기고 있죠. 왜 지방을 부추겨요? 수도권은 규제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규제 없는 데는 무조건 오른다 하고 부추기고 있죠. 그렇게 몰려가요, 지방이. 그러면은 그때 팔고 빠지고 그때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투기 수요들이 매입해 줄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죠. 나보다 더 바보한테 팔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방에서 그렇게 오를 이유가 사실은 없죠. 비규제인 거 말고. 그렇다면은 뭐 한 몇천만 원 차익 보고 나가야지 라는 생각인데 그 차익 보고 다음에 살 사람이 이 사람도 몇천만 원 더 차익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느냐? 내 걸 사주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쉽지 않죠. 그렇다고 실수요하기에는 규제 지역에서 이제 점점 거래량 떨어지고 가격 빠질 기미가 보인다. 그렇다면은 실수요는 어차피 투기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규제 지역 쪽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매매가 지수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뭐 617 이후 쭉 올랐다고 보면 되죠. 이것도 급격히 올랐다가 한번 털고 빠졌는데 이제 또 다시 올린다. 이거 아마도 건설사 사주일 가능성이 높죠. 이걸 이용해서 전세가 같이 올리고 있다. 전세가 같이 올리고 있어요. 인구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전세가가 더 빨리 올라간다. 이것도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임대차 3법 이전부터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에 지금 전세가 상승은 임대차 3법이 아니라 임대차 3법을 가장하고서 갭투기 수요들이 가격 끌어올리려고 전세가 올리고 있는데 그걸 임대차 3법의 폐해이다 라고 만들고 있는 거죠. 왜? 안 그러면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시중금리도 점점 오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버티려면 일단은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런데 결국 집값 떨어지게 되면 다 깡통전세 속출하면서 경매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자, 매매 거래량 떨어지는데 부추겨서 다시 늘어나고 있죠. 11월은 아직 체크 안 된 거니까. 이 중에서 외지인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외지인 거래량 보면 어때요? 굉장히 많죠. 근데 최근 외지인 조금 늘긴 늘었는데 거래량에 비교해 봅시다. 거래량 지금 7월에서 9월 크게 차이 안 나는데 외지인 거래량은 7월과 9월이 엄청나게 차이 나죠. 신고일이지만 9월에 그렇게까지 많이 늘지 않더라. 그 이유는 뭐예요?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집값 오르는 거 보고서 이제 또 자꾸 그런 식으로 부추기는 거 있죠. 지방은 이제 5년 상승세 탈 때다. 5년 상승세 타기에는 지금 상승률이 너무 높지 않나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상승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상승세가 정말 제대로 탈 때는 천천히 이렇게 타다가 피크가 됐을 때 급격히 오르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떨어지는 형식으로 가는데 지금 지방 5년 상승세 하는데 떨어지다 갑자기 이렇게 올라요. 이거는 뭐예요? 팔고 빠지는 사람들이랑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보면 어때요? 법인 굉장히 많았어요. 창원에. 이거는 올해 기준으로 했는데 창원에는 올해만 산 게 아니다. 그 전부터 법인이 계속 사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팔고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규제가 강화됐다. 법인 매물은 규제 지역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법인 많이 들어간 창원 매물을 열심히 사주고 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한 번 털고 빠진 다음에 안정되는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한 번 더 털고 빠지는 거죠. 상승 시작할 때만 거래량이 쭉쭉 늘어나죠. 오르다 멈췄는데 다시 오른다. 지속적으로 오를 거였으면 계속 올랐어야죠.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씩 누가 찝어준다든가 아니면 건설사들이 올리기 위해서 유도한다든가 이런 현상인 거죠. 일반적으로 진짜 상승세가 제대로 나타내려면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고 가격도 급격히 뛰는 게 아니라 서서히 뛰기 시작한다. 이런 형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뛰게 된다면은 요거는 마지막에 그 실수요자한테 털고 빠지려는 상투 징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매수 심리 부추겨서 하고 있지만 상투 징조 때 갑자기 또 팍 오르다가 떨어지고 팍 오르다 떨어지고 이런 형식이 나타나죠. 왜 그렇게 되겠어요? 답을 보면 나오죠. 그건 다른 데 어때요? 지금 웬만한 데 다 들어가고 있죠. 지금도 올랐다가 뚝 또 다시 오르고 거래량 떨어지는데 가격은 쭉쭉 올라요. 가격이 얼마예요? 그리고 막 이런 데는 이미 빠지는 가격도 나타나고 있죠. 계속 오를 거면은 왜 저거 팔겠어요? 뭐 때문이다? 갭투기꾼들 유도해서 들어간다. 이거 지금 경남 쪽으로 갭투기꾼 들어가는 것들을 아마 연관된 스타 강사나 아니면은 업자들 스타 아니더라도 스타인 것처럼 찝어줘서 비싸게 사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다. 자, 지금도 보면 어때요? 전세가 끌어올려서 매매가 갭 높이고 맞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사실상 거주 요건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그렇죠? 거주 요건이 안 좋아지니까 전세가 떨어졌는데 지금 창원이 막 살아나고 있나요?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지금 매매가 올리면서. 그렇다면 저 전세가가 얼마나 갈 수 있느냐. 특히 지금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정주 요건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는 항상 위험하다 그랬어요. 마산으로 가면 마산은 거의 영향 없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여기도 거래량 쭉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가격만 이런 것들이 거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거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거 갑자기 팍팍 뛰는 거래들은 의심이 가죠. 뭐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이니까 가격 띄우기는 더 좋죠. 그러면서 재개발 사업 수주하기 시작했고, 재개발이 들어가면 원래 어떻게 돼요? 맨날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재건축, 재개발 막아놔서 공급 부족해서 집값 오른다. 그 말 하면은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면은 집값 떨어져야 되겠네요.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었나요? 재건축, 재개발 뿐만이 아니라 뭘 하든 간에 건설사들한테 수익이 많이 남도록 완화책을 써주면 집값이 오르는 거고, 건설사들을 제재하게 되면은 집값이 떨어지게 돼 있죠. 원래 항상 그렇게 이루어져 왔으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집값이 안정됐다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니까 집값이 올랐다. 요걸 보면 알 수 있죠. 자, 거기다가 아주 비리도 지금 나돌고 있죠. 창원에 아파트 입주민 분동 터뜨리고 있다. 왜? 개발 이익으로 지어야 할 공영주차장 비용을 어디다 넣었어요? 분양가에 포함했다. 건설비와 1인당 1,600만원씩. 원래 이게 이렇게 쉽게 되지 않을 텐데 왜 가능했겠어요? 문제는 창원시가 감사한 사안이라서 비리 가능성 높죠. 그리고 옆에 가격을 띄웠기 때문에 이 정도 넣어서 가격을 올려놓으면 비싸게 분양할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 뭐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분양한 건 아니지만 비리가 난무하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제가 이야기했죠. 건설사 입김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지금 뭐라 그래요? 창원에 분양, 그 다음에 창원에 다른 것도 분양, 그 다음에 창원에 전에 분양 안 되던 거 할인 분양까지. 분양이 많다. 얼마나요? 요것만 더 하더라도 1500세대 이상 되죠. 뭐 서울 같은 데가 1500세대가 그렇게 안 커 보일 수 있지만 여기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인데 1500세대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때 1500세대가 분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집값이 뛰기 시작한다.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지금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급등세 경남으로 확산한다 하면서 경남 지역으로 확산 하면서 뭐 실거래가 추이 이렇게 하는데 부산 올랐다고 해서 뭐 창원까지 밀려서 오르느냐? 해수동이나 여기를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죠. 그렇다면 부산 내에서도 갈 데가 많이 있는데 왜 거기가 먼저 오르지 않고 창원이나 이런 데가 먼저 오르느냐? 출퇴근하기도 힘든데 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실수요들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밀린 게 아니라 투기 유도와 건설사들의 분양가 띄우기, 그리고 그거에 맞춘 투기 유도, 그리고 갭투기꾼들이 몇몇이 들어가서 급격히 올리는 거죠. 사실상 거래량은 줄었는데 갭투기 수요들이 쭉 들어가서 올리는 거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들마저도 지금은 비정상적 급등이다. 추격 매수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오를 것만 더 오른 부산되고, 이런 말은 마음에 안 들지만 울산 창원은 제조업 경기가 제일 중요하다. 계속 강조하던 부분이에요. 울산 같은 경우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막 부축해서 오르는 건데 사실상 오를 이유 없다고 그랬죠. 제가 창원도 마찬가지고 침체가 이어져 가고 있고 지난 7월에 미분양 재고가 4,857가구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맨날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일자리가 늘기 시작하면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하잖아요. 일자리가 늘겠어요? 울산이? 창원도? 이런 거 많은데 지금 오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오르는 거다? 결론. 창원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건설사 가격 띄우기 11월에 갑자기 분양이 따다닥 나오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갑자기 10월 말부터 쭉쭉 올라가기 시작하죠. 건설사 집값 띄우기랑 플러스 부동산 업자들의 찍어주기. 여기 뒷돈을 받았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순수 요게 집값 띄우기를 파악을 하고 본인이 여기 내가 찍어줘서 집값 띄우기로 조금 오를 테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내가 찍어주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가격이 오른다. 그렇다면 나는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겠지 라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은 투기 수요 쏠림 현상이죠. 갭투기가 많이 들어간다. 사실상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죠. 그리고 인구 계속 감소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만 오르고 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고 거래량도 줄고 있어요.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는데 가격만 뛰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은 늘 이야기하지만 항상 부동산 시장 끝물쯤에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경제 위기나 이런 것까지 겹치고 있어서 더 위험한 상황인데 자산시장 거품을 부풀려 놓고서 팔고 빠질 때 보통 많이 나오는 현상이니까 지방경기 무너지고 있는데 집값 오른다 이런데 절대 지금 사면 안 되고 특히 실수요들일수록 가격 충분히 정상화된 뒤에 사는 것이 맞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